5분 후의 세계. 작가 무라카미류. 3편. 교정시설. 무섭도록 천장이 낮은 맨땅이 그대로 드러난 잡거방 같은 곳에서 오다기리는 3일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다. 지냈다기보다 내버려진 것에 가까웠고 처음 5-6시간은 5분 늦는다던 시계를 들여다봤지만 3번 정도 얕은 잠에 빠진 뒤 맨땅에서 스며드는 냉기가 등줄기에 고여 시간 확인할 기력마저 사라졌다. 지하라 태양은 보이지 않았고 창 없는 방에서 시간 감각을 잃는다는 걸 오다기리는 처음 알았다. 소년원, 유치장, 구치소에서도 작아도 창문은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는 간수가 가져왔고 내용은 유치장과 비슷했다. 보리밥, 싱거운 된장국, 무절임, 이름 모를 작은 생선 말린 것이었으며 한 번은 지독히 조악한 빵과 식은 호박 수프가 나왔다. 할 일이 없어 전부 먹었지만 한 혼혈아가 된장국을 남기자 간수가 이건 누구 그릇인가 하고 물었다. 라틴계 혼혈아가 손을 들며 접니다 라고 답하자 그에게는 2번 식사가 주어지지 않았다. 도망치려는 이는 없었고 백열등은 계속 켜져 있었지만 전압이 떨어지는지 가끔 어두워졌다. 혼혈아들의 소곤거리는 대화에서 오다기리는 정보를 모았고 깨어있는 동안에도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정보를 정리했다. 틀림없이 여기는 일본이었지만 죽은 자의 나라나 사후 세계라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고 일본이라는 고유 명사를 가진 장소였다. 100% 일본인은 26만 명뿐으로 그들은 국민이나 국민 게릴라라 불리며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F1 레이서처럼 압도적인 존재였다. 그 아래엔 중국민이라 불리는 이들이 많았고 놀랍게도 간수와 조사관의 거의 전원이 중국민이었다. 이곳의 혼혈아들은 비국민이라 불렸고 오다기리도 그 범주에 들어갔다. 1년에 2번 중국민 심사라는 게 있었고 지금이 그 시기였다. 국민은 언더그라운드라 불리는 곳에 산다. 중부 산맥 지하, 후지산 북쪽이라 했지만 혼혈아들 중 거기에 가본 이는 없었고 중국민조차 언더그라운드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다. 일본은 몇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있었고 올드 도쿄나 구시코쿠 같은 지역에만 도시가 있는 듯했다. 홋카이도, 도호쿠, 니이가타에는 러시아구라 불리는 블록이 있었지만 혼혈아들은 그곳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6명 중 그 블록 출신은 없었기 때문이다. 올드 도쿄는 속칭으로 UN 통치본부가 있고 미국 3군이 지키지만 인구와 밀도가 높아 크고 작은 슬럼이 많아 거대한 범죄 도시 같았다. 오사카는 오사카나 고베 근처로 겉으론 상업과 무역지구였지만 인종이 많고 치안은 올드 도쿄 못지않게 나빴다. 사와다의 출신지 구시코쿠는 중화학과 조선 공장군이 있었지만 영국이 손을 떼며 실업자가 넘쳤고 중요한 산업은 록 음악분으로 전체가 슬럼화되었다. 향연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언더그라운드의 오리지널 생산물이었지만 규슈의 중국계 블록에서 유사품이 만들어지며 중국 분구와 언더그라운드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향연이 어떤 약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네덜란드와 스위스에선 죄가 안 된다. 곧 다스오라는 호모 혼혈아가 말했다. 코카인보다 10배 흥분되고 헤로인보다 10배 안락하다. 다스오만 향연에 대해 떠들었고 다른 이들은 입을 다물어 다스오는 점차 외톨이가 되었다. 3번째 식사 무렵 모두 지쳐 대화가 끊겼다. 규슈 남쪽엔 대환락지대라 불리는 곳이 있었고 혼혈아들 중 가본 이는 없었지만 빅뱅이라 불리는 유흥지는 화제였다. 모두 빅뱅을 동경했고 호텔, 카지노, 요트 선착장, 골프장, 자동차 경주 코스, 세계에서 모인 매춘부가 있다고 했다. 오다기리가 언더그라운드는 왜 빅뱅을 공격하지 않나? 라고 물었을 때 누군가 빅뱅의 오너 그룹이 자금을 대준다는 소문이 있다. 고 답했다. 5번째 식사 뒤 오다기리는 왜 미치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인간은 의외로 강하다고 혼자 쓴웃음을 지었다. 식사는 맛없었지만 힘들지 않았고 혼혈아들도 과거의 야쿠자보다 상대하기 쉬웠다. 익숙해질 수 없는 건 추위였고 긴장이 풀리자 맨땅과 베니어판 너머에서 냉기가 몸에 스며들었다. 창 없는 지하였기에 밤이 된 것 같았고 귀, 얼굴, 손이 차가워지며 젖은 발가락에 추위가 엄습했다. 바람은 없었지만 한기는 안개처럼 떠돌았고 온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낮아졌다. 동사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얕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근육이 아프고 심장은 반응이 없었다. 세포 하나하나가 싸늘해지는군. 뼈까지 차가워지면 곤란해.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맨땅에 닿은 허리가 특히 괴로웠고 혼혈아들은 캔버스 매트를 깔거나 비닐 배낭을 허리 밑에 댔다. 몇 번째 잠에서 깨어났을 때 허리와 다리에 감각이 없었고 이가 딱딱 부딪혔다. 오다기리는 허리를 마사지하며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며 괴로울 때마다 하는 게임을 시작했다. 이보다 더 지독했던 일을 떠올려보자. 더한 일은 셀 수 없이 겪었어. 입김으로 손을 따뜻하게 하며 허리를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이건 아직 괜찮은 편이야. 그렇게 말하면 언제나 원기를 되찾았고 소년원의 밤을 떠올렸다.
린치는 저녁 식사 후 정해진 시간에 이뤄졌는데 때리거나 차는 것보다 더 싫었던 건 울며 용서를 빌면 용서해준다는 시스템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보스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간수와 교관을 포함한 소년원 전체에 이유 없이 복종하라는 것이었다. 숙부도 마찬가지로 나쁜 짓을 하면 심하지 않아도 정자시키고 한두 시간 설교했다. 구두 주걱이나 골프채로 뺨, 이마, 턱을 가볍게 두드리며 술을 마시며 늘어놓았고 그의 설교는 취미였다. 술 냄새 나는 입김을 뿜으며 어릴 적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집 앞을 쓸고 복도를 닦았던 이야기를 200번 가까이 반복했다. 그런 건 절대 싫다. 오다기리는 추위가 그리워지는 자신을 깨달았다. 근육, 심장, 뼈까지 스며드는 이 냉기가 왜 그립게 느껴질까? 발가락과 무릎을 문지르며 오랫동안 잊었던 모친의 기억이 떠올랐다. 국민학생이 되자마자 모친은 집을 나갔고 부친은 늘 그녀를 욕했다. 아이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친 인간 쓰레기, 최저의 계집이라고. 오다기리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믿으면 마음이 편했다. 그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으려 했지만 늘 성공하진 못했다. 그 전경이 떠오르면 이유 모를 상실감과 분노가 치밀었고 그 전경은 추운 겨울날 숙부집이 아닌 자기 집의 좁은 침실이었다. 열을 내며 자던 오다기리는 지독한 꿈을 꾸었는데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고 무서운 것이 쫓아왔지만 울며 계속 도망치는 꿈이었다. 깨어났을 때 곁에 모친의 손이 있었고 그 손은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왜 이곳에서 모친이 떠오를까? 추위와 관계가 있나? 오다기리는 불가사의하게 느꼈다. 7번째 식사 뒤 다스오라는 호녀라가 간수에게 끌려갔다가 사체로 돌아왔다. 관자놀이 근처가 큰 권총으로 뚫려 피가 멈추지 않은 채였고 추위로 마비된 오다기리의 감각은 갑자기 긴장했다. 하지만 호녀라들은 사체에 익숙한 듯 열린 눈과 벌어진 상처에도 동요하지 않고 다음은 자신이 당할까 불안만 드러냈다. 오다기리는 권총에 맞은 사체를 처음 봤지만 함께 있는 이들이 익숙한 태도를 보이자 쇼크가 덜했다. 맨 땅에 피를 흘리며 누운 사체는 낚아올려진 물고기 같았고 5시간 뒤 사체가 냄새를 내기 시작했다. 사체에 익숙하다 해도 그 냄새는 견디기 어려웠고 호녀라들은 손수건이나 밴드로 코를 막았다. 냄새가 짙어질 무렵 8번째 식사가 나왔고 오다기리와 호녀라들은 구토를 참으며 밥을 먹었다. 호녀라들은 피로와 경계심으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짧은 대화에서 이 방 자체가 테스트라는 걸 알았다. 다스오는 그에 불합격한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오다기리는 그게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테스트라도 합격 방법을 모르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체에 몰려든 벌레가 늘어났고 어떤 벌레는 코, 입, 귀, 관자놀이 상처를 통해 다스오의 몸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갑자기 간수가 나타나자 수십 마리의 벌레가 놀라 날아오르며 귀울림 같은 날개 소리를 냈다. 간수는 사체와 벌레를 전혀 보지 않는 듯 밖으로 나와 라고 말했다. 호녀라들의 이름이 불렸고 하나씩 방을 나가자 오다기리만 남았다. 간수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 놈도다 라고 말했다. 이시바트 백열등이 비추는 맨땅 통로를 오다기리들은 오래 걸었고 간수가 앞장섰으며 오다기리 뒤엔 아무도 없었다. 도망치려는 이는 없었고 통로는 폭 1.5m로 양쪽은 베니어판으로 나뉘었다. 십수명의 호녀라 그룹을 스쳐 지나쳤지만 간수들끼리도 인사나 경례 없이 묵묵히 빠르게 걸었다. 통로는 그물론처럼 복잡하다.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무수히 갈라진 통로에서 말소리와 기계 소리가 들렸고 10초면 미아가 된다. 곧 중얼거렸다. 언덕과 계단은 대부분 내리막이었고 걷는 속도가 빨라 오다기리는 숨이 찼다. 장소에 따라 추웠다가 따뜻한 공기가 흘렀고 어느 지점부터 내쉬는 숨이 희게 보이지 않았으며 땀이 나기 시작했다. 멈춰. 간수가 오른손을 들어 모두를 세우고 폭 2m 옆길로 들어서며 베니어 문을 열었다. 천장이 낮은 방이었지만 잡거방보다 좁았고 침대 열차 같은 2층 나무 침대가 4개, 나무 벤치가 2개 있었다. 짐을 놓아. 외투 입은 자는 벗어. 오다기리는 거친 숨을 쉬며 오리털 재킷을 벗었고 호녀라들은 사물을 벤치에 놓았다. 빨리 해. 왼쪽 뺨에서 입술까지 오므라든 흉터가 있는 간수가 무미건조한 말투로 말했다. 그 말투는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여기선 쓸데없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모든 게 최대 효율로 처리된다.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가벼운 작업이다. 공장에 들어가면 다시 설명하지 않는다. 요 표시 라인까지 가서 5분간 작업을 견학하고 그 뒤 교대하라. 30년 전 NHK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로 설명은 반복되지 않았다. 들어가. 형광등이 비추는 공장으로 농구 코트사 5개를 합친 크기였다. 컨베이어 벨트 라인이 20개 이상 늘어서고 이, 로, 하, 니, 호 전광판이 있었다. 오다기리는 요 표시 라인으로 가자 모터 소리와 금속 깎는 소리가 울렸다. 바닥은 콘크리트로 굳어져 깨끗했고 천장은 잡거방보다 높았지만 창은 없었다. 컨베이어엔 다양한 직경의 가벼운 금속 파이프와 접속용 링이 놓여 있었고 에어 덕트형 파이프군.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요 라인에서 6명이 작업 중이었고 오다기리들은 그 뒤에 서서 등 뒤에서 들여다봤다. 오다기리 앞엔 회색 작업복을 입은 여성이 파이프 양 끝에 나사 홈을 깎았는데 조잡한 회색 바지와 국민학생 더신 같은 하얀 실내화를 신었고 머리는 짧고 화장은 없었다. 검은 컨베이어 벨트엔 중앙에 황색 선이 그어져 있었고 나사 홈이 파인 파이프는 황색 선 건너편에 놓였다. 나사 홈은 작업원 왼쪽에 공작 기계로 팠고 파이프를 양손으로 들고 V자형 대 위를 미끄러뜨리며 고속 회전하는 탭에 4cm 정도 밀어넣었다. 양쪽 끝에 앞나사를 파고 금속 찌꺼기를 닦고 나사 홈을 점검해 황색 선 건너편에 놓는 반복이었다. 파이프는 직경 12에서 13cm, 두께 2에서 3mm, 길이 1m 정도였고 요 라인 외에도 사복에 견습생 혼혈아들이 많았다. 견학만으로 할 수 있을까? 오다기리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혼혈 여성의 얼굴과 손을 번갈아 봤다. 검은 머리, 갈색 눈빛, 일본인과 비슷한 얼굴, 작은 키, 가느다란 손가락. 다른 견습생들은 작업 순서를 묻고 선배가 친절히 답했다. 탭 구멍에 파이프를 넣을 때 살짝 하나요? 세게 힘을 주나요? 오다기리가 물었지만 여성 선배는 무시했다. 곁에 혼혈아 사와다가 구시코쿠 블록에서 온 사와다입니다. 작업 순서를 복창하겠습니다. 라고 직립부동으로 말하는 걸 보고 오다기리는 잘못을 깨달았다. 여자라 긴장이 풀렸군. 정신 차려야 해. 사와다처럼 직립부동으로 서서. 저는 하고 말하다 멈췄다. 뭐라 해야 할지 몰랐고 올드 도쿄나 오사카라고 거짓말하면 안 될 터였다. 중국 분구라고 하면 중국인 취급을 받을 것 같았고 신주쿠구 야라이초는 말할 수 없었다. 초조해하는 사이 5분이 끝나갈 무렵 여성 작업원이 오다기리를 돌아봤다. 그 얼굴은 포르노 비디오 전성기 때의 미카코와 똑같았고 가슴과 엉덩이가 아름답고 조금 모자라 누구와도 섹스했던 그녀였다. 긴장이 풀리고 피로와 어쩔 수 없는 기분에 오다기리는 그녀의 귓가에 말했다. 언니, 미안하지만 파이프를 얼마나 세게 밀어야 하는지 간단히 알려줘. 여성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완성된 파이프를 든 채 반걸음 물러서며 입술을 떨었다. 뭐야, 왜 저렇게 놀라지? 오다기리는 잘못했나 싶었다. 5분이 끝나자 그는 장갑을 끼고 새 파이프를 잡아 탭 구멍의 끝을 대며 그녀를 봤다. 어이, 부탁해. 말이 거칠었다면 사과할게. 살짝 하는 거야? 아니면 단숨에 쑥 밀어넣는 거야? 그녀는 양손을 입에 대고 더 놀란 제스처를 보이며 말했다. 천천히 밀어넣고 천천히 빼. 그뿐이야. 알았어. 미안. 오다기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천천히 끼워 넣고 탭에 날이 부딪힐 때 움직이지 않게 파이프를 잡고 살짝 뽑았고 꼼꼼히 하면 간단했다. 일본인은 손재주가 좋은 건가? 미묘한 힘 조절이 특기인가? 아니면 내가 나이를 먹은 탓인가? 주위 혼혈아들이 파이프를 떨어뜨리는 걸 보며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당신은 누구? 여성이 파이프를 잡는 척하며 귓가에 물었다. 비국민이야. 먹었을 뿐. 아니죠? 그녀는 불안한 눈빛이 됐다. 당신 말투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어. 나이를 먹었다는 말 사전에 없어. 비국민이란 거짓말이야. 전국민도 당신처럼 스무드하게 옛날 검객 영화 같은 말투는 못해. 발음, 말, 억양이 똑같아. 그런가? 오다기리는 작업을 계속하며 생각했다. 내 너절한 애도 말투는 일본어를 배운 혼혈아에겐 무리일지도. 중코 이전에 클래식 좋아하던 여자가 말했다. 파리엔 파리에, 런던엔 런던의 뉘앙스가 있어. 프랑스인, 영국인도 다른 지방 사람은 흉내 못해. 당신은 감시관인가요? 그녀는 다리가 길고 코 주위에 죽은 깨가 있지만 귀여운 얼굴이었다. 그런 거 아냐? 그렇다고 생각해요.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조사관에게 의심받았어요. 향연을 팔거나 쓴 게 아니에요. 나는 올드 도쿄 대학 연구원이었어요. 대학은 하나뿐이죠. 약화학을 했어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도 있어요. 하지만 조사관은 말했어요. 유엔군은 그런 아이디를 얼마든 인쇄할 수 있다고. 내가 정말 바라는 건 중국민이 되어 싸우는 거예요. 올드 도쿄 슬럼은 더러운 일투성이에요. 썩었어요. 언더그라운드는 쿠바와 캄보디아에서 기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소중한 목적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오다기리는 당황했다. 이 여자는 너무 떠든다. 작업 교대 시간이라도 사담은 허용되지 않을 거야. 그만둬. 너무 떠드는 건 좋지 않잖아. 그녀는 필사적으로 말을 이어갔다. 언더그라운드는 50년대 초부터 놀라운 흥분제와 안정제를 만들었어요. 그만해. 여기선 사담이 허용되나? 들어줘요. 부탁이에요. 조사관은 안 들어줬어요. 향연 밀메인이었다면 즉시 처형됐지. 중국민이 될 리 없어요. 내가 연구원이었다면 밀메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청천, 은진, 촉성일 촉성이는 페니실린 내성 세균용 합성 항생제 개발 중 생긴 거예요. 그럼 음성균이라는 악질 때문이죠. 촉성산부터 언더그라운드 생화학 연구소가 생겨 뇌 연구가 세계 최고로 발달했어요. 정신약이 뇌 어디에 작용하는지,
유엔군 전쟁병 환자들에게 사용하며 도파민 수용체를 분자 레벨에서 걸러냈어요. 뉴로레프틱 약물이 도파민 수용체를 크로즈한다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죠. 향연은 정신약의 기적이에요. 간수가 입구 근처에 서 있었고 그녀의 말은 공장 소음에 묻혔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나와 이 여자는 요주의 인물로 리스트에 올라 있겠지. 말을 나눈 것만으로 충분해. 여기선 사담이 금지야. 부탁이니 그만해. 그런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 오다기리는 안절부절하며 말했다. 알았죠? 나는 연구원이에요. 밀메인이나 상습자는 이렇게 자세히 알 리 없잖아요. 간수가 2명 늘었고 그 뒤에서 조사관이 오다기리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조사관이 귀옛말을 했고 그녀도 알아채고 떨며 오다기리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당신이 내가 연구원이었다는 걸 증명해줘요. 아까부터 말했잖아. 나는 그런 거 아니야. 간수 2명이 무표정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총살이야. 다음 편에 계속.